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정철 선생님 풀커리를 들은 1년 풀커리를 들은 현역으로 수능 1등급을 받은 수능 영어 1등급을 맞은 저는 수능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수능에서는 1등급을 받은 정하윤이라고 합니다. 50일 정도 남았을 때 제대로 정신을 차렸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긴장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편하게 공부를 했었는데 막상 이제 100일이 딱 넘어서고 점점 숫자가 빠르게 줄어드니까 갑자기 공부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공부량이 확 늘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스퍼트였죠. 그냥 이거를 1년을 더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힘들다는 생각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때부터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사실 50일뿐이 아니라 100일 전부터는 정말 시간이 빨리 가요. 진짜 눈 감았다 뜨면 두 자리고 눈 감았다 뜨면 앞자리가 바뀌어 있어서 저는 약간 지금까지 해온 게 아까워서라도 마무리 잘 맺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멘탈을 잡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까지 들였던 학원비, 교재비, 독서실 비용 같은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썼으니까 그에 걸맞는 결과를 가져오자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멘탈을 잡았던 것 같아요. 수능 잘 못 볼 것 같고 이렇게 불안할 수 있지만 결국에 그건 아직 먼 미래고 나한테 주어진 건 오늘이니까 오늘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러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기 싫은데 공부를 하고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하면 공부를 안 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어차피 스트레스 받을 거면 50일부터는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2등급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쯤엔 1등급이 나올 줄 알았는데 2등급이 나와서 영어 시간을 좀 더 늘렸어요. 영어 공부 시간. 이제 생각보다 공부를 되게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84점인가로 또 좀 아쉬운 2등급도 아니고 좀 완전 중간 정도?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단어장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영어가 아니면 약간 다른 과목에서 등급 올리기는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무조건 1등급을 보장받는다고 생각한 영어에서 2등급이 나와버렸으니까 그리고 이번 수능 난이도에 대한 예상이 전혀 안 됐어가지고 영어에 대한 걱정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마무리 단계다 보니까 문제풀이랑 모의고사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단어 자체 뜻 같은 거 외우는 것보다 그 단어가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그다음에 어떤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문장 해석하면서 모르는 단어랑 그 쓰임에 대해 공부하는 거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약간 영어에 대한 불안감이 그래도 별로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유지를 했는데 약간은 불안한 마음이 약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하는 양을 늘렸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려워했던 부분이 그 제목 맞추기여서 그거에 대한 문제를 좀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점점 제목 맞추기가 어려워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점 어려운 단어들이 나온다던가 주제가 조금 더 어려워진다던가 하는 감이 있어서 저는 매일매일 영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거랑 단어를 게을리하지 않은 거? 그게 되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영어를 좀 잘하는 애들은 그 얘기를 수능 끝나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는 한 6월, 9월 달에 영어가 거의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어 공부를 좀 안 했는데 그랬다가 수능에서 2등급 받은 친구들도 많고 해서 이번 수능 영어도 좀 어려웠었잖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는 꾸준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국어랑 수학은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오르지 않는 과목이니까 비중을 줄여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나쁘지 않았던 전략인 것 같아요. 제가 9월 모의고사를 잘 못 봐가지고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 당황하는구나, 어는구나 이런 문제점을 이제 체크를 해서 국어도 그러고 다른 모든 과목들을 실제로 나올 것보다 어렵게 공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훨씬 당황해서 본 실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나오지 않을 수준으로 공부를 하면 수능날 가선 좀 쉽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50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약간 힘들 때면 계속해서 공부를 집중하면 오히려 효율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싶으면 잠깐 나가서 바깥 공기 좀 쐬거나
아니면 뭐 좀 먹거나 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전에 체계적이지 못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커리 같은 것도 잘 안 따르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정신 차리고 커리를 한번 제대로 타보고 그다음에 주체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공부하는 게 처음이라 과연 이게 맞을까 그런 의심이 들기도 했었는데 수능 딱 보고 나니까 아 이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관리형 독서실을 다녔어요. 거길 다니면은 되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저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딴짓을 상대적으로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공부하기 싫을 때 딱 주변을 둘러보면 자기 저 빼고 다 열심히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 뒤처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약간 관찰하는 것도 학업적 자극 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멘탈 잡기가 힘들거나 공부하기가 너무 싫은 학생들은 관리형 독서실을 다녀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매일 단어장 외우면서 오늘 외우는 단어가 이제 수능에 나올 거다 이렇게 멘탈을 좀 잡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50일 금방 가거든요. 사실 말이 50일이지 10월 초반이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모든 걸 내려놓고 단어를 다시 외워야 되지 않나. 하루에 100개 하기 싫지만 조금만 하면 괜찮지 않나.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틀리는 유형이 있으면 그 유형을 공부하면 되겠지만 그냥 시험을 봤을 때 고루고루 틀린다 하면 그냥 단어를 외우는 게 더 약간 타율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잘하는 애들은 잘하겠지만 못하니까 9월에 갑자기 이렇게 수업 듣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어를 외우는 게 조금 더 효율이 좋은 것 같다. 그리고 EBS 문제집을 좀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다른 문제집들보다는 좀 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그냥 계속 했던 거 반복했던 것 같아요. 계속 외웠던 거 다시 보고 또 외우고 그러고 모의고사 틀렸던 거 다시 또 보고 그러고 이제 그래도 감을 잃으면 안 되니까 새로운 모의고사도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닥친 대로 문제 풀고 그런 공부를 하기보다는 좀 주체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은 잘 되고 있고 그런 걸 계속 꾸준히 생각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어떤 과목이든 고성적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만났다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이런 건 수능에 안 나오겠지 그렇게 배제할 게 아니라 꼭 그런 문제들도 충분히 생각해 봐야지 실제로 수능에서도 막힘없이 풀 수 있다는 거를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국영수 중에서 영어가 제일 내신이 수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어 내신을 하려면은 모든 문장을 자세하게 다 분석해야 돼서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독해나 어법 그런 실력들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과목이든 저는 모든 과목에 만약에 어떤 문제를 틀리면 제가 틀린 이유, 왜 틀렸는지, 앞으로 안 틀리면 어떻게 하려 하는지를 손으로 전부 다 문제 밑에 다 썼습니다. 이게 힘들고 시간 오래 걸리는 건 맞는데 이런 활동을 하면서 내 문제도 확실히 보이고 쓰다 보면 이제 공통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 이걸 고치면 되겠구나 이런 게 확실히 잡혀서 이제 이런 건 잘했던 것 같습니다. 수능 하루 전에는 6월, 9월 모의고사 오답만 다시 한번 하고 일단은 수능 전날에는 아침에 국어를 풀고 수학 풀고 계속 그 패턴을 유지하면서 하루 전에는 그 수능날 시간표대로 공부를 했어요. 순서를 맞게 하는데 시간은 좀 유동적으로 하고 그 순서만 맞게 과목을 공부했어요. 사탐 같은 경우는 개념을 보고 수학은 오답 보고 문제도 조금 풀어본 것 같고 국어는 기출문제를 좀 다시 봤고 영어도 기출문제 다시 봤어요. 저는 일단 국어랑 탐구를 위주로 했는데 국어는 비연계를 대비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최대한 연계 작품을 많이 보고 들어가자라는 생각으로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문학을 거의 주제별로 다시 다 정리를 하고 탐구도 이제 제가 틀렸던 오답 노트를 위주로 마지막으로 보고 들어간 것 같아요. 저는 영어도 마지막 날까지는 그 단어 한 권에서 모르는 단어 이제 원래 쳐놨던 거 한번 다시 읽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일단 작년
전 과목 기출을 핵심만 대충 모아서 풀어보고 약간 어려운 문제나 이런 것만 풀어보고 탐구 과목 같은 거는 그냥 계속 달달 외웠어요. 제가 약점 정리해 놓은 게 있었는데 그런 거 계속 보면서 아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하면서 계속 외웠던 것 같아요. 수능날 왔을 때 사실은 그렇게 떨리진 않았어요. 왜 이제 올 게 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나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상 갈 때는 부담감 없이 갔던 것 같습니다. 수능 당일은 당연히 다들 떨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워낙 주위에서 하는 기대감, 부담 그런 것들도 많아서 부담이 좀 컸던 것 같아서 많이 떨렸습니다. 저도. 수능 당일이요? 정말 끔찍했죠. 수능을 봤을 때 이제 직감을 했어요. 4등급이구나. 그냥 올해 수능 좀 어려웠거든요. 국어랑 수학 둘 다. 엄마 생각이 억장이 아주 울면서 먹었어요. 파이널 모의고사가 더 어려웠거든요. 수능보다. 평소에 모의고사나 좀 어려운 문제를 푸는 편이면 딱히 어려워도 그렇게까지 긴장을 하고 갑자기 손이 떨리고 그런 건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92점. 이제 1등급을 받았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수능 문제 영어 모의고사가 항상 패턴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문제를 푸는 순서를 항상 익히고 들어갔는데 제가 듣기위를 하면서 이제 뒤에 있는 문제를 생각보다 많이 풀어서 약간 기분이 좋은 상태였는데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를 마지막에 풀 때 좀 많이 어려워가지고 당황을 하기는 했어요. 그냥 마음을 잡고 이걸 맞춰야지 대학을 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풀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들어가기 전에 기분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진짜 잘 볼 줄 알았거든요. 들어갈 때는 자신감 넘쳤는데 막상 시험지 받으니까 엄청 떨렸어요. 솔직히 그냥 평소처럼만 나오면 잘 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어려울지 몰랐어요. 국어를 풀다가 중간에 느꼈어요. 아 이거 불수능이구나 하고. 근데 이게 정말 실시간으로 멘탈이 갈렸어요. 솔직히 오히려 영어 풀 때는 많이 진정을 하고 풀어서 괜찮았는데 수학 풀 때는 정말 거의 반쯤 울면서 풀었어요. 다들 어려워하는 반응인 것 같아서 그래 아직 시험 안 끝났으니까 지금 못 돌리면 이제 끝난다. 그냥 지금 빨리 정신 잡고 문제 풀어야 후회 없이 끝난다 하면서 약간 후회 없이 풀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수능장에는 그냥 좀 빨리 도착하긴 했어요. 7시 40분 그쯤에 가서 영어 단어를 외우고 영어 단어 한번 쭉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국어 비문학 지문 하나 풀고 그러고 국어 시험을 봤어요. 그 머리를 약간 워밍업을 해야 돼서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게 길어서 시간이 정말 많이 남아서요. 그때 영어 단어도 외우고 틀렸던 문제들도 다시 한번 풀어보고 되게 기분 좋았어요. 이제 끝났다 하고 빨리 집 가야지 그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52일 남은 게 누구한텐 적게 남은 거고 누구한텐 많이 남은 건데 50일이면 뭔가 엄청난 걸 이루진 못해도 충분히 더 망할 수는 있고 그래도 조금은 더 잘 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더 집중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제가 노력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설사 만약에 내가 50일 동안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수능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나오더라도 좀만 더 열심히 했으면 더 잘 나왔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남기게 될 거기 때문에 끝까지 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자기가 진짜 열심히 해보는 경험이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수험 생활이 계속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순간밖에 없어서 마음을 편히 가져라라고 해도 그게 잘 안 들어오는 상황일 텐데 진짜 너무 많이 남았고 혹시나 성적이 낮거나 불안해서 난 이제 못해 이런 생각이면은 진짜 아니니까 마지막 50일 남았을 때까지 한 일주일 남았을 때까지라도 진짜 미친 듯이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시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겠지만 참고 그냥 꾸준하게 열심히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일단은 그 다른 과목을 막 탐구나 이런 거를 막판에 좀 많이 하던데 친구들이 그래서
영어를 좀 소홀히 하는 친구들이 제 주변엔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시간을 투자하진 않더라도 모의고사 이런 거 좀 매주 감 안 잃게 풀고 단어 외우는 것도 저는 일단은 효과를 되게 많이 봐서 추천을 하고 싶어요. 단어를 외우는 게 조금 더 효율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50일 전에라도 조금 열심히 한다면 1, 2등급 정도는 뭐 충분히 올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능이 50일 정도 남았을 때면 되게 많이 불안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누구든지 다 불안한 거고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만큼 열심히 했을 때 성적이 잘 나오는 그런 시기가 딱 그때거든요. 딱 그때만 열심히 해도 잘 성적이 나올 거니까 그냥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계속 했던 거를 꾸준하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말 달릴 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빨리 지나가니까 잘 참고 정말 조금만 버텨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다른 애들이랑 이렇게 비교하지 말고 원래 성적은 잘 나올 때도 있고 못 나올 때도 있으니까 성적 못 나왔다고 너무 슬퍼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 최저를 맞춰서 오는 전형이어서 영어가 1등급이 아니었으면 진짜 힘들 뻔했는데 다행히 선생님 덕분에 1등급을 받아서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단어 정말 외우기 싫었는데 그래도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단어 뜻이랑 같이 정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 단어 좀 외우고 나면은 그래도 좀 수능에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저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되게 나름 열심히 노력해서 쌤 수업 들었던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기억이 많이 남았거든요. 수업 들으면서 정말 이 선생님 수업 솔직히 다시 듣고 싶다 하는데 사실 다시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무튼 저 열심히 듣고 대학 갔으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이번에 선생님 덕에 이제 영어 잘 봐서 대학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초반에 학원 제 영어 선생님이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어차피 못 올리니까 포기하고 최저나 준비해라 뭐 그러셨는데 네, 포기하지 않고 이제 선생님 믿고 열심히 해서 이제 좋은 점수를 거둘 수 있었고요. 저희 엄마가 그래서 선생님 되게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에 가장 불안할 시기에 제 수업을 맡으셔서 안정적이게 제 성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쌤 인터뷰라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정말 인스타도 맨날 쌤이 뭐 밈을 올리시면 답변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나도 좋은 스승님이시고 제 인생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수능을 앞두고 되게 불안해했었는데 강좌랑 교재를 지급해 주셔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좀 안도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영어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년 동안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되게 영어가 재밌다는 것도 알게 되고 성적도 많이 올라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현강에서는 아무래도 제 소극적이다 보니까 별다른 말씀도 못 드리고 그랬었는데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영어 1등급 받을 수 있었던데 굉장히 큰 힘이 되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